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이 생기죠.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하루가 어느 날 갑자기 위기 상황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실직, 폐업, 가족의 수술, 전기 단전 위기. 이런 순간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버티지? 그럴 때 지금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2025년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처음 듣는 분도 단번에 이해하도록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먼저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지부터 볼게요. 기초생활보장처럼 심사 오래 걸리는 제도와는 다르게 긴급복지는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병원비를 못 내겠다, 월세가 밀려서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다, 전기가 오늘 끊긴다. 이런 즉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 명확하면 하루 이틀 안에 지원 결정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하루만 버티면 해결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해당되나요? 긴급복지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핵심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인가?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부분 신청 대상에 들어갑니다. 실직 폐업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가족의 사고 질병 입원 수술, 가족 사망으로 장례비 부담,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집을 떠나야 할 때, 화재자연재해로 집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전기가스 체납으로 단전단수 위기, 생계부양자의 가출 구속 등 실제로 가장 많은 사례는 수술질병, 전기요금 체납, 실직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건 해당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주민센터나 129에 상담부터 해보세요. 3. 소득 기준. 긴급복지의 기본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75% 이하입니다. 하지만 금액을 정확히 아는 게 훨씬 쉽습니다. 2025년 가구별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가구 179만 4,010원, 2인 가구 294만 9,494원, 3인 가구 376만 9,015원, 4인 가구 457만 3,330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이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예외 적용이 많다. 긴급복지는 위기인지를 먼저 보기 때문에 조금 넘는다고 자동 탈락이 아닙니다. 4. 재산 기준. 긴급복지는 재산 기준도 함께 보는데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재산 부동산 등 지역별 기준이 다릅니다.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 집토지 부동산 등 총합을 의미합니다. 금융재산. 이게 사람들이 제일 헷갈리죠.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별 생활준비금 더하기 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 839만 2천원 이하, 4인 가구 1209만 7천원 이하. 주거비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여기에 200만원을 추가합니다. 즉 금융재산도 가구마다 기준이 다르게 적용돼요. 5. 생계비 지원. 가장 많이 신청되는 생계비부터 살펴볼게요. 2025년 생계비 지원액 1인 73만 500원, 2인 120만 5천원, 3인 154만 1,700원, 4인 187만 2,700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지원기간입니다. 생계비 지원기간. 기본 3개월 지원. 위기 지속 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총 6개월을 절대로 넘길 수 없음. 또 하나 중요한 정보. 7인 이상 가구 추가 금액. 기존 28만 9,700원 잘못된 정보.
공식 기준 1명 증가 시 28만 6,900원씩 추가 정부 24 기준. 이 부분은 숫자가 자주 헷갈려서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6. 의료비 지원. 의료비는 긴급복지에서 체감 효과가 가장 큰 영역입니다. 응급수술, 입원 중환자실, CT/MRI 등 일부 비급여, 약제비, 3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됩니다. 기본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상황이 지속되면 최대 2회까지 가능한 사례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도 이 의료비로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하셨습니다. 7. 주거비 지원. 주거비 역시 많은 분들이 신청합니다. 특징.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금액이 다름. 가구 원수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짐. 기본 1개월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특히 겨울철에는 전기가스 체납과 엮여서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단전 고지서를 들고 주민센터 가면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8. 공과 급난 방비 지원. 전기 체납, 가스 체납, 단수 위기는 긴급복지에서 가장 빠르게 처리됩니다. 전기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단수 위기, 겨울철 난방유 지원. 특히 전기 끊기기 전에 오는 노란 고지서는 담당자들이 바로 확인 가능한 자료라 가장 빨리 처리되는 편입니다. 9. 장례비 교육비 지원. 갑작스러운 가족 사망이 발생하면 장례비도 상당한 부담이 되죠. 긴급복지는 장례비 약 100만 원 내외, 중고등학생 급식비, 교복비, 방과 후 수업비, 아동 돌봄비, 이런 영역까지 지원합니다. 조손가정 부모 가정은 현장에서 연계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10. 신청 방법. 신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온라인. 특히 129는 상담사가 상황을 듣고 바로 담당 공무원에게 연결해주는 통로라 가장 빠릅니다. 보통 전화, 당일 연락, 서류 확인, 지원 결정. 이 과정으로 진행돼요. 11. 준비해야 하는 서류. 서류는 최소한만 있으면 됩니다. 병원 입퇴원 확인서, 체납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실직 확인서. 혹시 서류가 없어도 담당자가 조회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12. 실제 사례 3가지. 사례 1. 갑작스러운 수술. 어르신 심근경색, 의료비 대부분 지원. 사례 2. 전기 끊기기 직전, 조손가정. 전기 체납, 긴급복지, 더하기 겨울 난방 지원. 사례 3. 폐업 후 생계비. 소득 영원 생계비 3개월 연속 지원. 긴급복지는 누구나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위기에 가까운 상황이면 주민센터나 129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정도면 되나? 싶으면 이미 상담 대상입니다. 그 위기 혼자 버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 내용을 글로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을 클릭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알기 쉽고 유익한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